바쁜 도시에서 벗어나 진짜 자연과 마주하고 싶으신가요? 당일치기 여행으로 가능한 서해의 보석 같은 섬 베스트 3를 소개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바다와 멋진 트레킹 코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은 서해의 보석이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는 치위의 섬이 있어 가보려고 합니다. 이곳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갈 수 있어 접근성이 좋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시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지하철 1호선을 타고 동인천역에서 내립니다. 2번 출구 방향으로 나와 개찰구를 지나면 바로 계단이 보이는데요. 이 계단이 지하도로와 연결이 됩니다. 2번 출구 방향으로 계속 가되 출구 밖으로 나가지 마시고 그대로 연결된 지하도로로 들어가면 7번 출구가 있습니다. 지하도로에서 7번 출구 자유공원 연안부두 방향으로 갑니다. 이렇게 7번 출구로 나와서 직진하면 바로 버스 정류장이 나옵니다. 이곳에서 24번 버스를 타면 연항역의 터미널까지 바로 갈 수 있습니다. 버스 탑승 시 소요 시간은 약 20분 정도이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세요. 오전 7시 40분 연안여객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주말인 만큼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원래 계획은 7시 50분 승봉도로 가는 첫 배인 대부고속 페리오를 타는 거였는데요. 이미 마감이 되어 다음 배편인 8시 30분 코리아스타우를 예매하였습니다. 돌아오는 마지막 배인 4시 10분 코리아스타우도 함께 예매하였습니다. 신분증은 창구에서 표를 구매할 때와 배에 승선할 때 모두 필요하니 소지해야 합니다. 인천 시민은 배값이 할인이 되니 참고하세요. 저처럼 현장 발권 시 매진인 경우를 고려하여 오시기 전에 네이버에서 가보고 싶은 섬 사이트를 검색 후 예매를 하시면 알찬 여행에 더욱 도움이 됩니다. 인천 여객터미널은 약국, 편의점, 그리고 김밥, 우동 등 간단한 메뉴가 있는 매점이 있습니다. 저는 간단한 물과 간식을 준비해서 시간이 되어 쾌독선에 승선합니다. 승봉도에 가는 배는 하루 6회 운항을 하고 첫 배와 마지막 배는 자동차와 함께 승선할 수 있는 대부고속 페리오입니다. 대부도 방아머리 선착장과 인천항 연안 여객터미널 두 곳에서 출발이 가능합니다. 혹시라도 배멀미를 할까 싶어 멀미약을 구매했는데 신기하게 필름형으로 되어 있어서 입안에 넣으니 사르르 녹더라고요. 멀미 없이 편안하게 갈 수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배편에서는 멀미약 없이 승선하였는데 배가 워낙 크고 흔들림이 많이 없어서 멀미를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걱정되시는 분들은 약국이 있으니 탑승 전 준비하시면 됩니다. 쾌속선인 크리스타우는 1층과 2층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좌석이 지정좌석이라 좀 더 편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좌석 간 거리도 여유로워서 푹 쉬며 갈 수 있네요. 배가 모두 막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배 갑판으로 나가보고 싶으시다면 승무원에게 말씀하시면 동행하에 잠깐 나갔다 올 수 있다고 하네요. 선박 입항 순서는 자월도, 승봉도, 이작도입니다. 약 1시간 20분을 배를 타고 어느덧 치유의 섬 승봉도에 도착했습니다. 놀라운 점은 제가 처음에 놓쳤던 배보다 더 빨리 도착했네요. 저처럼 차 없이 이동하시는 분들은 쾌속선에 탑승하시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배에서 내린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리 예약해둔 펜션에서 마중 나온 버스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현재 시간 9시 50분 상쾌한 기분으로 트레킹을 시작합니다. 오늘의 총 트레킹 코스는 승봉도 선착장을 시작으로 이일레 해변, 산림욕장, 당산, 부두치 해변, 신왕정,
촛대바위, 부채바위, 남대문 바위까지 둘러본 후 선착장으로 돌아오는 코스입니다. 오늘 어떤 풍경들을 만나게 될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대합실 옆에 쉴 수 있는 매점을 지나 승봉도는 나의 고향 큰 돌 앞에서 기념사진도 찍고 왼쪽으로 가면 이일레 해변에 가는 길입니다. 갈래길에서 저는 노인복지관으로 올라갔는데 이 길이 아니네요. 노인복지관 올라온 김에 정자에서 잠깐 물을 마시고 쉬었다가 이일레 해변으로 갑니다. 가다 보면 다양한 펜션들과 집들이 보였습니다. 승봉도의 집들은 지붕이 대부분 파란색인 게 정말 예쁘고 인상적이네요. 조금 더 올라가니 도깨비 마트가 나옵니다. 아이스크림 하나와 시원한 물을 샀습니다. 고쟁이 바지를 입으신 센스 만점 사장님께서 요 밑으로 가면 바로예요 알려주셔서 이일레 해변 가는 길이 더 쉬웠네요. 길 따라 내려갑니다. 와, 드넓은 이일레 해변입니다. 물놀이를 즐기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주말이지만 다소 한산한 이일레 해변입니다. 바다를 보니 마음이 탁 트이고 정말 좋네요. 이일레 해변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해변으로 백사장이 완만하게 경사져 있고 수심도 얕아 간조시에도 갯벌이 드러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잔잔한 파도를 걸어봅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개를 보고 신나서 가까이 가니 움직이지 않네요. 주위를 둘러보니 여러 마리가 이렇게 죽어 있더라고요. 수온 차이 때문일까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해안가에서 소라, 바지락, 고등 등을 잡을 수 있고 낚시배를 타고 낚시하기도 좋은 곳입니다. 저는 이일레 해변에 방문하기 위해 가방에 아쿠아 슈즈를 챙겨왔는데요. 야외에서 간단히 손발을 씻을 수 있고 샤워장, 화장실이 잘 갖춰져 있어서 모래를 씻고 다시 걷기 시작합니다. 왼쪽에 포장된 길로 자연스럽게 올라갔는데 이곳이 아니네요. 저처럼 헷갈리는 분들이 많은가 봅니다. 산책로는 화장실 뒤 계단입니다. 이렇게 써 있네요. 여러분은 헛걸음하지 마시고 화장실 뒤에 있는 길로 바로 올라가세요. 승봉도의 공중화장실은 정말 깨끗합니다. 대합실과 이일레 해변, 부두치 해변에 있으니 참고하세요. 이제 오르막길인데요. 천천히 걸어 올라갑니다. 나무들이 그늘을 만들어줘서 선선합니다. 길을 모두 올라와서 오른쪽 아스팔트 길을 따라가면 부두치 해변, 왼쪽으로 가시면 산림욕장이 나옵니다. 저는 산림욕장을 거쳐 부두치 해변으로 가기 위해 왼쪽으로 올라갔습니다. 우울창한 소나무들 사이로 발생되는 피톤치드가 아주 많은 곳이니 기분까지 상쾌합니다. 덕분에 마음껏 숨을 크게 들이쉬고 내쉬면서 걸었어요. 잔잔한 오르막길이 이어집니다. 초록초록 나무숲 사이로 나비가 아름답게 날아가는 모습도 볼 수 있고 정말 힐링의 섬답습니다. 드디어 정자에 도착해서 잠시 쉬고 당산으로 갑니다. 당산은 이렇게 표지판 하나만 덩그러니 있는데 주변 볼거리는 없어서 산림욕장에서 바로 촛대바위나 부두치 해변으로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길을 따라 꽤 많이 내려왔습니다. 왼쪽으로 가면 작은 선배 카페로 바로 가실 수 있고 오른쪽으로 가면 해안 산책로로 갈 수 있습니다. 이 길은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해안 산책로를 선택하였습니다.
부딪히는 모래와 자갈, 조개 껍데기가 섞인 아름다운 해변입니다. 왼쪽에는 기괴한 암석들과 나무들이, 오른쪽에는 아름다운 바다를 보며 걷는 힐링 가득한 해안 산책로입니다. 와, 이런 자연을 바라보며 걷다니 너무 행복하네요. 조개 껍질이 굉장히 많아서 이색적입니다. 저 앞에 보이는 게 목섬입니다. 잔잔하게 보이는 섬이 그림 같습니다. 서해는 갯벌이 많지만 이렇게 맑은 해변도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서해는 노을이 정말 아름다운데요. 저녁에 노을 풍경 보러 꼭 다시 오고 싶습니다. 포토존에서 기념사진도 찍고 신앙정으로 올라갑니다. 산책로를 따라 올라가면 정상인 신황정입니다. 신앙정에서 바라보는 서해의 바다들이 아름답기 그지없습니다. 자연이 주는 선물을 값없이 받으니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잠시 표지판에 있는 신앙정 전설 들려드릴게요. 옛날 옛적 신씨와 황씨가 함께 고기를 잡던 중 풍랑을 만나 대피한 곳이 승봉도이며 이곳에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씨와 황씨 두 사람의 성을 따서 신황도라 불리우다가 이곳 지형이 마치 봉황새의 머리 모양 같다 하여 다시 승봉도로 불렸다고 하네요. 그 후 신씨와 황씨가 물 한 사발을 떠놓고 자식 하나 점지해 줍사 기도하며 빌었던 곳으로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현재에도 신앙정에 물을 떠놓고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소문이 있는 장소입니다. 하늘에 비행기가 날아가서 손도 흔들어줍니다. 이제 멋진 풍경을 감상하고 촛대바위로 갑니다. 촛대바위에 도착하니 정말 멋지네요. 촛대바위도 그림 같습니다. 바위 형태가 촛대와 비슷하여 촛대바위로 불려집니다. 주변에는 이렇게 가파르게 깎인 해안 절벽이 있고 그 아래로는 괴담물들이 출렁이는데 바라보고 있노라니 아찔합니다. 굉장히 멋진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걷다 보니 시원한 음료가 그립습니다. 승봉도에는 유일하게 작은 선배, 카페가 하나 있는데요. 촛대바위에서 조금 더 걸어야 합니다. 평일은 영업을 자주 하지 않아 방문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말에는 영업을 한다고 하여 오늘은 기대가 됩니다. 카페는 다양한 음료와 간식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림같이 예쁜 풍경에서 식혜 한 잔을 마시고 다시 걷기 시작합니다. 이곳은 기념사진을 찍기 좋은 포토존입니다. 큰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주랑죽 공원이 나오는데요. 여유가 된다면 느티나무와 자생화가 피어있는 공원에서도 좀 쉬고 싶네요. 바다를 바라볼 수 있는 해변가 쉼터라 더 이색적이고 좋습니다. 와, 이런 논뷰는 청량해서 계속 눈에 담고 싶네요. 오늘의 마지막 배 시간은 4시 10분인데 지금 조금 촉박합니다. 속도 내어 걷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코스인 부채바위와 남대문 바위가 남았습니다. 아름다운 절경이 있는 부채바위에 도착합니다. 바다 위에 우뚝 솟아있는 부채바위는 귀향을 온 선비가 외로움을 달래고자 부채바위에 시와 문장을 썼다고 전해지는데요. 귀향 후 과거 시험에 급자였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시험을 앞둔 분들이 소원을 기원하는 소원바위라고도 하네요. 이렇게 재미있는 설도 많은 승봉도입니다. 대망의 마지막 코스인 남대문 바위입니다. 코끼리 모양을 닮아 코끼리 바위라고도 불리는 남대문 바위는 아치형으로 그 모양이 정말 신비롭습니다. 물이 빠져나간 간조 때 접근이 가능합니다.
자연이 만들어낸 신비로운 풍경에 감탄만 나오네요. 명소 앞에서 사진 안 남길 수 없죠? 멋지게 기념사진을 찍고 이제 조금 서둘러, 아니 빠른 발걸음으로 선착장으로 갑니다. 어른 발걸음으로 총 4시간이면 여유롭게 둘러볼 수 있으니 승봉도 일정 짜실 때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아름다운 절경에 눈이 호강했던 승봉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치유의 섬 승봉도 어떠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힐링 여행으로 제격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일치기 여행, 대중교통 여행이 가능한 이곳은 많은 분들이 더 방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승봉도에서 나와 저희는 맛있는 고기로 하루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에도 즐거운 여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오늘은 대중교통으로 떠날 수 있는 해안 탐방로 트레킹 코스를 소개하려 합니다. 원래 이곳은 배를 타고 가야 했던 서해안의 섬인데요. 2019년 약 758억 원의 공사 비용이 투입되어 다리가 만들어졌습니다. 덕분에 자동차로 섬 여행이 가능해졌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한 해 방문객만 100만 명이 찾는 곳이라 더욱 기대가 됩니다. 대중교통 이용 시엔 공항철도를 타고 인천공항 제1터미널에서 내립니다. 3층 7번 출구로 나가면 버스 정류장이 있는데요. 무의 1번 버스를 탑승하여 약 30분이면 무의도에 도착합니다. 버스 배차 시간표를 참고하세요. 해안 탐방로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개해수욕장 입구로 들어가는데요.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입구에는 다양한 음식점들이 있습니다. 하나개해수욕장은 넓은 갯벌과 고운 모래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해변인데요. 해안 탐방로 여행의 설레임이 느껴집니다. 오늘의 트레킹 코스입니다. 하나개해수욕장 옆에 있는 무의도 해안 탐방로 길을 걸어 호룡곡산 244m 정상까지 올라간 후 광명항으로 내려와서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코스입니다. 해안 탐방로부터 시작합니다. 가는 길에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천국의 계단 촬영지가 있습니다. 세트장 구경하면서 옛 추억을 떠올리며 걷기 좋은 곳입니다. 길을 따라가면 습지 같은 곳이 나오고 저 오르막 데크길을 올라가면 길이 이어집니다. 어떤 풍경이 펼쳐질까 이미 기대가 한가득입니다. 왼쪽으로 가면 숲 둘레길, 오른쪽으로 가면 해안 탐방길입니다. 조금씩 데크길을 따라 걷다가 여기가 인천이라고 놀라울 만큼 멋진 해안 절경이 펼쳐집니다. 이 길은 약 900m 구간으로 산책 삼아 오시기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와, 정말 감탄만 나오는데요. 걷다 보면 오른쪽으로는 끝없이 펼쳐지는 서해의 바다, 왼쪽에 무의도만의 멋진 기암괴석들이 이어집니다. 말 그대로 장관입니다. 바다를 보면 가슴이 뻥 뚫리는 느낌이 듭니다. 윤술이 보석처럼 얼마나 반짝이던지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 길은 해변을 따라 서해 바다를 바로 앞에서 보며 걸을 수 있는 코스로 무의도의 상징적인 트레킹 코스 중 하나입니다. 아이도 이런 아름다운 자연에 오니 신기함과 호기심이 넘치네요. 저기 있는 사람들이 모여 아주. 진짜 멀리 있는데. 저기 튜브. 노랑 튜브 있지? 만원경 속을 보니 저 멀리까지 잘 보입니다. 다리 밑에서는 해루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길을 걷는데 자꾸만 멈추게 됩니다. 멋진 바위들도 많고 자연경관이 아름다워서 자연스럽게 멈추면서 주변을 보게 되고 또다시 천천히 걷게 되는 코스입니다. 바다 위에 떠 있는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는 평탄한 길이 이어지는데요. 중간에 멋진 기암괴석, 바위, 갈매기들을 구경하며 가는 게 힐링 그 자체입니다. 조금 더 걷다 보니
밑에가 뚫린 구간이 나오는데요. 사실 저는 이곳을 통과하기가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옆에 있던 아이가 엄마, 앞만 보고 걸으면 안 무서워 하고 팁을 주네요. 덕분에 앞만 보고 걸어서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바닷물의 높이에 따라 바다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곳은 여러 번 방문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쩜 바위들의 이름을 하나같이 다 잘 붙였는지 그저 신기합니다. 저마다 이름도 생김새도 다른 바위들을 구경하고 자연의 섭리대로 움직이는 갈매기들도 구경하고 드넓은 바다도 구경하다 보니 시간이 금세 지나갑니다. 썰물로 갯벌이 드러나면 저 먼 바다까지 들어가 볼 수 있는데요. 물이 빠진 갯벌 위에서 정신없이 놀았습니다. 오늘 영상 후반부에서 멋진 노을과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해안 탐방로가 끝나면 작은 바닷가가 나오고 여기에서 잠시 쉼을 가졌습니다. 철썩 있는 파도 소리가 마음을 시원하게 해줍니다. 이곳은 누군가가 돌들을 많이 쌓아두었더라고요. 딸이랑 돌쌓기 놀이도 해봅니다. 왜 돌탑만 보면 그 위에 돌을 올리고 싶은지 저도 작은 돌 하나 올려봅니다. 호룡곡선 방향에 이정표가 있습니다. 이제 호룡곡선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길은 숲길이 이어지는데요. 아이가 선물이라고 하나 주워주었습니다. 자연은 언제나 우리의 훌륭한 놀이터가 되어주네요. 잠시 후 아이가 가리키는 것을 보니 빨간 개가 지나가네요. 산속에 있는 개가 있다니 그저 신기할 뿐입니다. 계속길을 걷습니다. 정상까지는 약 1.2km인데 막상 쉬운 길만 나오는 건 아니더라고요. 바위들이 많아서 발목에 물이 없는 신발은 필수입니다. 산을 오르며 느껴지는 숲속의 상쾌한 공기와 함께 걷다 보면 어느새 정상에 도착하게 됩니다. 드디어 호룡곡산에 왔습니다. 잠시 쉬어갈 수 있는 벤치가 있습니다. 와, 하늘을 보니 정말 잘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호룡곡산에서는 서해안의 다양한 섬들을 한눈에 볼 수 있어 더욱 특별한데요. 그 풍경은 마음까지 시원하게 해줍니다. 정상에서 내려다보는 무의도의 전경은 그야말로 환상적입니다. 메아리가 들리는지 궁금했던 아이는 크게 소리도 쳐봅니다. 그저 이렇게 아름다운 절경 앞에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자연이 주는 감동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네요. 산을 오른 뒤의 성취감과 무의도의 바다를 한눈에 담을 수 있는 정상에서의 경험은 그야말로 무의도 트레킹의 하이라이트라 생각됩니다. 호룡곡산은 호랑이와 용이 싸웠다는 전설에서 유래되었다고 하는데요. 곧 해가 떨어지기 전에 서둘러 하산합니다. 생각보다 나무 뿌리와 돌이 많아 내려오는 길도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금방 어두워질까 싶어 조금 서둘러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멋진 풍경을 지나칠 수는 없죠. 내려오는 길에도 멋진 풍경을 담아봅니다. 자연은 시시각각 변화하니 지루할 틈이 전혀 없습니다. 드디어 광명항에 도착했습니다. 초록카페가 문을 닫아서 이마트 24시에 갔습니다. 이때 먹는 라면은 정말 꿀맛입니다. 라면을 먹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버스를 탑승하여 다시 한악의 수욕장으로 갑니다. 저도 바닷가를 거닐어 봅니다.
천천히 파도 소리를 들으며 노을을 감상하다가 점점 물이 빠져서 저도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있었던 물들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막상 들어가 보니 갯벌 위에가 참 보드랍습니다. 사람들도 늦은 시간이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계셨습니다. 이렇게나 많이 들어왔어요. 이게 지금 갯벌이거든요. 물이 다 빠져서 엄청 멀리, 우리가 아까 그 데크길을 걸었는데 데크길 넓이만큼 들어와 있어요. 너무 신기하고 지금도 사람들이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런 경험은 서해에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무의도 정말 매력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의도 한번 꼭 와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이와 함께 달리기 시합도 해보고요. 예쁜 조개도 주워봅니다. 아이가 정성껏 조개들을 주웠습니다. 모양이 특이한 조개들도 주워왔고요. 이곳에는 토끼도 돌아다녀서 정말 놀라웠습니다. 토끼야! 바다와 산, 갯벌, 그리고 밀물과 썰물을 제대로 경험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섬 무의도에는 대중교통으로 올 수 있어 더욱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즐거운 트레킹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제가 다녀온 트레킹 코스 외에도 무의도에는 둘레길을 따라 걷는 코스가 있어서 다음에 한번 더 가보기로 하였습니다.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무의도에 꼭 한번 방문해 보세요.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5일에 한 번씩 멋진 트레킹 코스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루 2번 바닷길이 열리는 특별한 곳이 있어 가보려 합니다. 모세의 기적이라 불리는 이곳은 바다, 해안 둘레길, 산, 갯벌 체험, 해상 케이블카와 아름다운 노을까지 감상할 수 있는 보물섬인데요. 당일 여행으로 갈 수 있어 더욱 좋습니다. 저는 보물섬으로 가기 위해 차를 타고 이동하는데요. 지금 탁 트인 바다를 가로지르는 물속의 찻길 위에 있습니다. 이 도로는 화성 8경 중 하나로 썰물 때 바닷물이 빠져나가면 갯벌을 가로지르는 포장길이 드러납니다. 폭이 6.5m 정도 되는데요. 양옆으로는 넓은 갯벌이 시원하게 펼쳐집니다. 위로는 궁대체장 해상 케이블카인 서해랑 제부도 케이블카도 보이네요. 서울에서 약 1시간 30분이면 도착하는데요. 자동차와 케이블카로 입도가 가능합니다. 대중교통 이용하실 분들을 위해 영상 후반부에 이용 방법을 자세히 정리해 두었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저는 미리 네이버에서 제부도 물때를 확인하였는데요. 자세히 나와 있어서 여행 계획에 도움이 되네요. 제부도 물때 오시기 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부도는 0.98제곱미터의 작은 섬으로 어느 방향으로 돌아도 섬 한 바퀴를 모두 둘러볼 수 있는데요. 도보로 약 3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오늘의 트레킹 코스입니다. B코스에서 시작해 매바위를 둘러보고 A코스 길로 제부도 바다를 보며 걷습니다. 이 코스인 제부 정류장, 제부 마리나를 지나 빨간 등대에 갑니다. 제부도 등대를 보고 트레킹 하이라이트 구간인 D코스의 시작점인 제부 꼬리길을 따라 절경을 감상하며 탑재산 정상에 오릅니다. 마지막으로 C코스인 제부도 해수욕장을 따라 섬 한 바퀴를 모두 돌아보는 코스입니다. 이렇게 한 바퀴를 돌면 약 3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코스를 정했는데 시계 방향으로 돌아도 모두 한 바퀴를 둘러볼 수 있습니다. 저는 트레킹을 포함하여 갯벌 체험, 노을 감상까지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차 후 제부도 포토스팟이 나오네요. 왼쪽에 유명한 매바위가 있습니다. 만조대는 바다 위에 떠있는 섬이지만 간조대는 부드러운 모래와 자갈로 길이 만들어져 이렇게 매바위까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가는 발걸음이 설레입니다. 가까이 가니 갈매기들이 인사하듯 나와 있네요.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갈매기들을 보니 제 마음도 한결 가벼워지네요. 매바위는 매 부리를 닮았다고 붙여졌다고 하네요. 신랑바위, 각시바위, 그리고 하인바위라고도 불리는 세 개의 바위를 가까이서 보니 굉장히 웅장합니다. 조금 더 걷다가 맨발로 걸어다니는 분들도 만날 수 있었는데 손을 담가 모래를 만져보니 까슬하지 않고 고운 느낌이 듭니다. 모래를 만져봤는데 아직 차갑기는 하거든요. 근데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와, 벌써 물이 저만큼 빠졌어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빠지고 있습니다. 하루 2번만 길이 열리고 바닷물에 잠겨있는 걸 반복해서인지 돌들에 작은 조개류들이 붙어있네요. 잔잔한 파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계속 걷습니다. 가는 길에 편의점, 예쁜 카페, 그리고 펜션, 서해랑 케이블카 매표소까지 지나 드디어 빨간 등대에 도착했습니다. 데크길이 잘 조성되어 있어 걸어가기 좋네요. 자동차로 입도하시는 분들은 해양경찰 구조대 옆 공영주차장이 무료이니 이곳부터 시작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빨간 등대가 한눈에 보였는데 오전에 상쾌한 공기와 함께 제부도 여행 중인 게 실감납니다. 건너편 서해랑 케이블카도 보이고요. 끝까지 걸어가니 제비꼬리길 해안 산책로가 보입니다. 넓은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가슴이 뻥 뚫리는 듯한 기분을 주네요. 빨간 등대는 멋진 포토스팟이니 사진도 한 장 남기고 걸어보세요. 빨간 등대에서 왼쪽에 매점들이 있는데요. 제부도 트레킹 코스 중 하이라이트인 제비꼬리길이 이어집니다. 잘 조성된 데크길을 따라 걷다 보면 중간중간 멋진 조망 때문에 감탄이 나옵니다. 중간중간 설명 문구와 포토스팟이 나오니 더욱 흥미롭네요. 멋진 기념사진도 남겨야겠죠? 잔잔한 바다를 보니 마음까지 상쾌해집니다. 왼쪽에 멋진 제비꼬리길을 걸으면 탑지산이 나오는데요. 잠시 후 노을 감상하러 이 길을 다시 걸을 예정입니다. 벌써 제부도 반바퀴를 걸었습니다. 어느새 배가 출출해지네요. 따끈한 해물칼국수와 해물전을 주문했는데 칼국수 1인분 양이 이렇게나 푸짐하네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바지락 국물 맛이 진한 해물칼국수도 맛있고 해물전에는 오징어가 아낌없이 들어가고 새우가 통으로 들어가니 더 맛있었습니다. 확실히 바닷가 앞이라 먹는 분위기도 좋고 함께 트레킹 중인 아이도 맛있게 먹어서 더욱 만족스러웠습니다. 든든하게 배를 채우고 나서 바로 앞 갯벌 체험장으로 갑니다. 길을 건너며 왼쪽에 제부리 어촌 체험 마을인데요. 갯벌 체험에 필요한 장비를 대여해줘서 몸만 가면 되는 곳입니다. 장화, 호미, 망, 장갑, 트랙터 이용요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청자 명단을 작성 후 팔찌를 차고 준비된 장화도 갈아 신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멋진 트랙터에 올랐습니다. 벌써부터 멋진 풍경에 기대가 되네요. 덜덜거리는 큰 트랙터를 타고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가니 TV에서만 보던
어촌 체험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신기했어요. 돌밭을 이용을 하시는 상주하고 계신 선생님께서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 바지락을 잘 캘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데요. 그리고 호미로 살살 파서 돌이랑 바지락을 잘 구별해내는 게 신기합니다. 말고기 아이도 신기해하고 저도 신기하고 물이 빠져나간 사이에 머무는 갯벌이라 더욱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아이랑 보물을 캐듯 하나를 잡을 때마다 신나서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바지락, 고등, 게 등은 직접 캔 것은 모두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우와 신난다. 바지락 캐가 이렇게 수고가 많았다니 앞으로는 더 귀하게 먹어야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망에 꽉꽉 채워 가는데 서툴렀던 저랑 아이는 반이라도 채워갑니다. 참, 갯벌 체험하실 분들은 어른 15,000원, 어린이 10,000원입니다. 약 3시간 정도 체험할 수 있으니 빈통 준비해 가시면 더 깔끔하게 가지고 가실 수 있습니다. 일상이 아닌 자연과 교감하는 특별한 경험이었는데요. 이제 아름다운 노을을 감상하러 다시 제비꼬리길로 갑니다. 가는 길에 이어진 아름다운 해수욕장을 걷습니다. 반짝반짝 윤술이 비친 바다가 정말 아름답습니다. 해수욕장이 있어 산책하기에도 좋고 바다를 감상하기에도 좋네요. 특히 서해의 노을을 감상할 수 있는 곳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걸을 수 있지만 바닷물이 차면 또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아름다운 바다 마음껏 감상하고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인 노을 감상을 하기 위해 제비꼬리길로 향합니다. 가는 길에 예쁜 카페에 들려 따뜻한 커피도 한잔하고요. 놀이동산도 지나갑니다. 상업시설이 발달되어 바다 풍경을 감상하며 쉼을 갖기에 좋은 위치입니다. 약 10분을 더 걸어 제비꼬리길에 도착했습니다. 조금 더 걸어 올라가면 탑재산 입구입니다. 황금빛으로 물들기 전 탑재산 정상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올 건데요. 정상까지는 약 15분이 소요됩니다. 약간의 경사는 있지만 산길 코스는 힘든 구간이 아니라 아이와도 여유롭게 올라갑니다. 탑재산 정상에 올라서니 제부도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눈앞에 펼쳐진 서해바다가 환상적입니다. 탑재산에서 내려와 다시 둘레길로 향했습니다. 탑재산 등산로 출비서 바라보는 제부도 풍경도 새롭습니다. 탑재산에서 내려와 다시 둘레길로 향했습니다. 이 시간의 둘레길은 황홀함 그 자체였습니다. 해변을 따라 길이 쭉 이어지네요. 와 서서 의자에 한번 앉아볼게요. 아 이렇게 가방이 있어서 불편하지만 저기 노을도 보이고 굉장히 멋스럽습니다. 이렇게 길에서 노을을 볼 수 있는 제부도입니다. 해가 서서히 저물어 가면서 하늘과 바다가 황금빛으로 물들어 갑니다. 너무 아름다운 풍경에 말문이 막혀서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쩜 이렇게 아름다운지요. 하늘이 몇 가지 색을 나타내고 있는지 자연이 주는 신비로움은 감동입니다. 제 눈에는 하늘색, 오렌지색, 하얀색, 핑크색, 보라색, 회색, 붉은색 등 7가지 색이 넘어 보이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 아름다움을 보기 위해 노을이 질 때까지 기다렸는데 정말 보람되는 순간이네요. 마리나 선착장에서도 시간 맞춰 나온 요트들이 지나갑니다. 주변은 점점 어두워졌지만 하늘과 바다의 경계선이 마치 붓으로 그린 듯 아름답게 번집니다. 지금 물이 정말 많이 찼는데 와, 지금 노을빛이 물들어서 이렇게 멋진 바위도 금빛이 도는 것 같아요. 와, 정말 멋스럽습니다. 한쪽은 날씨가 파랗고 화창한데 서서히 이렇게 금빛 물결로 물들고 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장면을 보고 있으니 일상에서 겪는 스트레스가 한순간 눈 녹듯 사라지네요. 트레킹을 하면 좋은 점은 지금 눈앞에 펼쳐진 자연을 감상하느라 다른 생각이 들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이 넓은 자연 앞에 제가 갖고 있는 문제는 정말 작구나 느끼면서 오늘도 자연으로부터 감동과 위로를 받습니다. 저에게 트레킹이란 진정한 힐링의 순간입니다. 네, 지금 왼쪽으로는 멋진 노을이 있고요. 오른쪽으로는 기계암석에 파도가 부딪히면서 굉장히 멋진 광경이 펼쳐집니다. 물도 정말 많이 차서 바다 위에 떠 있는 느낌 정말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올, 가을, 또 겨울 바다 산책 즐기고 싶으신 분들은 꼭 이곳에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제 5주차장으로 되돌아갑니다. 섬 한 바퀴를 도는데 여유롭게 3시간이면 가능한 제부도. 대중교통 이용하실 분들은 수원역 환승센터 4번 홈에서 1004번 버스를 탑승하면 제부도 입구까지 오는데요. 1시간 3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제부도 입구 정류장에서 내려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제부도 들어가는 도로가 나오는데요. 모세의 기적의 길 2.3km를 걸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인도와 차도로 구분되어 있어 물때를 잘 맞춰 건널 수 있습니다. 만약 케이블카로 이동하실 분들은 전곡항으로 가셔서 탑승하시면 되는데요. 크리스탈은 왕복 24,000원, 일반용은 19,000원입니다. 편도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왕복 이용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서해랑 케이블카는 바다 위로 2.12km 길이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긴 해상 케이블카라고 하네요. 일몰시간을 감상하는 제부도 정말 아름답습니다. 케이블카의 장점은 물때와 상관없이 다닐 수 있는데요. 평일 9시에서 저녁 6시, 주말은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운행하니 참고하세요. 제부도의 하루는 자연과 함께 숨쉬고 그 속에서 여유를 찾는 시간이었습니다. 길을 걷다 보니 왜 보물섬이라고 불리는지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수도권과 가까운 아름다운 제부도는 또 방문하고 싶은 곳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앞으로도 멋진 트레킹 코스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동행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